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즈니스 글쓰기라는 글을 바탕으로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보고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총 3가지 팁을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 핵심을 바로 언급한다. 두 번째, 주장하는 문장을 사용한다. 세 번째, 누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힌다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든지 글쓰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글쓰기는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자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하는 업무일수록 또 복잡한 일일수록 강조되는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드물기도 합니다. 특히 업무 경력이 짧은 신입사원이나 대학 입시를 위해 자소서를 쓰는 고등학생, 취업을 위해 자소서나 이력서를 쓰는 취준생들의 경우 글을 쓰는 것을 매우 어색해하고 잘 쓰기는커녕 아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교육을 많이 받고 대학 진학률도 세계 최고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글쓰기 교육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교육은 거의 없고 대부분 선생님이나 책에서 알려주는 정답을 그대로 외워서 꺼내는 교육만 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로 입사에 보고서를 쓴다면 당연히 엉망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오랫동안 훈련이 필요한 글쓰기 실력을 한 번에 올려줄 수 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글쓰기 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문학적인 글을 잘 쓰게 된다거나 논문을 쓰는 수준의 글쓰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글쓰기와는 또 다른 영역이며 더욱 높은 수준의 교육과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핵심을 바로 언급한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글에서 제시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사항을 모두 고려해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기업의 예산은 한정적이기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지출을 늘릴 때 장단점을 오래 고민할수록 머리가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예산 증액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없으니 우리는 면밀한 검토 끝에 영업팀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읽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글이 너무 길고 쓸데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문단의 핵심은 디지털 마케팅의 예산 증액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없으니 영업팀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 아예 지우는 게 좋습니다. 보고서를 잘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시거나 들어보신 분들은 두 가지식으로 쓰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핵심을 바로 언급해야만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하는 문장이 아닌 주장하는 문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에 고객과 미팅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목요일에 고객과 미팅한 결과 제안서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 바꾸는 것이죠. 첫 번째 문장만 봤을 때 솔직히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반면 주장하는 문장은 독자의 관심을 핵심에 집중시킵니다. 독자는 이 문단을 끝까지 읽으면 내가 제안서를 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장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두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든 매니저는 금요일 정오까지 지출보고서를 승인하고 제출할 것과 지출보고서는 금요일 정오까지 승인되고 제출돼야 한다. 이 두 문장 중 어떤 것이 더욱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체를 명시하는 글을 쓰게 되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보다 명확해지고 또 혼동하는 경우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보고서는 당연히 이렇게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당장 자신이 쓴 글이나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글 또는 보고서 등을 한번 들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3가지 규칙에 위배되는 글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반대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꽤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보고서를 쓰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읽는 사람도 편하고 동시에 글 쓰는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업무 효율을 비롯한 전체적인 업무 능력이 상당히 올라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